지난 영상에서 양육자와 아이의 상호작용을 통해 애착관계를 형성하게 되고 그 애착 유형에 따라서 사람의 성격과 행동에 영향을 준다고 했죠. 이러한 애착의 유형은 크게 안정형 애착과 불안정 애착으로 나눌 수 있고, 불안정 애착 안에는 불안형 또는 양가형이라고도 불러요. 그리고 불안형과 회피형이 있습니다. 이번 편에는 불안정 애착 유형 중 불안형, 양가형 애착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불안형 애착 유형은 문어 같은 사람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불안형 애착은 양육자가 비일관적으로 양육을 할 때 형성된다고 했죠. 불안형은 마음 깊숙한 곳에 남이 나를 떠나거나 사랑을 주지 않으면 어떡하나 하는 불안감이 깔려 있습니다. 자신은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는 것이 그들의 핵심 신념이죠. 그래서 문어처럼 팔을 여러 갈래로 뻗어 이것저것을 해보는데 이게 오히려 상대와 더 멀어지는, 본인이 가장 두려워했던 결과를 낳게 되죠. 잠시만 연락이 되지 않아도 카톡을 몇십 개씩 보내거나 연인의 인스타그램을 쥐잡듯이 뒤지거나 상대방 몰래 폰을 염탐하기도 합니다. 상대가 숨이 막힐 만큼 질투나 집착을 하면서 상대를 지치게 하죠. 그 모습이 마치 불안해서 여기저기로 팔을 뻗는 문어 같아서 문어의 불안형을 비유하곤 합니다. 불안형은 무의식적으로 상대방의 시간과 관심을 붙잡아야 자신을 떠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불안형의 연애는 상대를 믿지 못해서 서로를 고통스럽게 하다가 끝나게 되죠. 그럼 불안형은 또다시 상대방이 날 버렸다 라는 상처를 같은 자리에 한 번 더 남기게 됩니다. 유년 시절의 경험은 여러분의 생각보다 더 선명하게 남아있어요. 마치 문신처럼요. 심지어는 아주 무의식적으로 일어납니다. 우리는 인식도 못하고 성인이 된 이후에도 어렸을 때 생긴 상처에서 생긴 패턴을 반복합니다. 불안형이라 하면 상대에게 집착하고 통제하는 유형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상대방을 붙잡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상대에게 무한정으로 맞춰주는 불안형도 있어요. 불안형 중에는 자기 시간을 전부 애인에게 쏟아부으면서 자신의 욕구와 중요한 일은 모조리 제쳐두는 사람도 많습니다. 양육자가 쉽게 불안해지거나 예민했다면 그런 양육자를 감당하기 위해서 아이는 슬픔이나 분노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삼키는 것을 학습합니다. 양육자의 눈치를 살피며 양육자를 만족시키기 위해 자신을 끊임없이 혹사시키죠. 이 또한 양육자가 날 떠나면 어떡하나 란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내면에는 이런 내 마음을 알아봐주지 않는 상대에 대한 분노도 자연스럽게 쌓이겠죠. 그런 마음을 표현하면 상대가 날 떠나게 될까봐 불안형은 애써 그런 마음을 누르고 상대에게 더 헌신적으로, 더 낮은 자세로 대하면서 이 관계를 악화시킵니다. 이런 불안형은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만나서 아낌없이 퍼주고 그것을 사랑받는다라고 착각합니다. 불안형이 연애를 시작하면 그 사람은 행복할까? 뭘 원하지? 나를 사랑한다는 말이 진심일까? 아니면 날 놔두고 떠나기 직전인 걸까? 하며 상대방의 마음에만 집중해서 자기 감정과 욕구를 깨닫고 이해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죠. 불안형 애착을 가진 사람은 최대한 타인과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고 싶어서 점점 더 타인에게 민감해집니다.
일관성 없는 부모에게 적응하기 위해서 부모의 감정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자라죠. 아무리 잘해주고 배려해도 내 안의 공허함은 더 커져만 가고 내가 퍼주는 만큼 돌아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면서 자기 자신을 더 갉아먹게 됩니다. 자신의 욕구에 알아차리고 자신을 돌보는 법을 배워야 더 충만한 상태에서 상대를 배려할 수 있답니다. 불안형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타인과 연결되고 싶어 합니다. 양육자가 있어야 살아남을 수 있고 무리에 소속되어 있어야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인류의 역사를 거친 인간에게 연결감은 가장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깎고 비틀어서라도 소속감을 느끼기 위해 애를 썼을 게 틀림없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성격은 형성된 겁니다. 어렸을 땐 양육자로부터 기본적인 성격의 틀을 만들어내고 크면서 친구, 학교, 주위 사람들에 의해서 나의 성격이 강화되거나 변화되는 것이죠. 불안형은 특히나 회피형의 연인을 만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항상 불안한 관계만 맺어온 불안형에게 안정형과의 연애는 다소 지루하게 느껴지기 때문이죠. 격렬한 흥분과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은 자신을 요리조리 피해가는 회피형일 겁니다. 그리고 불안형은 모든 사람이 어느 정도 회피형으로 보인다는 문제도 있어요. 건강한 사람들도 어떤 갈등이나 스트레스 상황이 있을 때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처럼 약간의 회피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불안형은 자신을 밀어낸다고 느껴서 불안해지고 집착하거나 지나치게 자기 희생적으로 행동하게 되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패턴을 깰 수 있을까요? 우리는 스스로 자기 상처를 찾아내고 그 상처가 어디에서 시작했는지 찾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 상처를 이해하고 치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때 나는 이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지금 나의 성격도 어렸을 때 내가 적응하기 위해서 길러진 거구나 하면서요. 애인을 통해서 변화를 바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자신의 상처를 스스로 알아차리고 해결하기 전까지 계속 나의 상처를 반복시킬 만한 사람을 고르게 되니까요. 그리고 안정형인 사람도 나의 이런 습관을 계속 밀어붙이면 지쳐서 나를 떠날 수가 있으니까요. 이 내용은 예시를 들어서 설명하고 싶은데 그러면 영상의 길이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영상을 2개로 나누겠습니다. 불안형 애착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분은 다음 영상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의 의견과 경험은 언제나 환영입니다.